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네, 10월 18일 방송합니다. 오늘은 민중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를 왜 불렀습니까? 가장 가깝게 지내시는 분인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잡담하는 거기 때문에. 민중당 관계자 아니었어요? 네. 아 아니구나. 민중입니다. 아 민중이구나. 네. 그럼 핵심 당사자네. 네, 민중이 주인을 이제 국민주권 시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15일 날 민중당 창당대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날 16일 날 약간 그날 인상 얘기도 좀 하고. 전 권 대표님밖에 못 봤는데 이 두 사람 못 봤는데. 두 사람 안 왔어요. 네. 저는 민중이 아니라서. 네. 대중이라. 그래서 그 민중당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또 부여받은 임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민중당을 보고 어떻게 대해 주는 게 좋겠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가장 그래도 우리 주변에 시간과 여유가 좀 있는 분 중에 네. 민중당과 좀 가까운 것 같은 분 중에 한 분을 모였습니다. 우리보다 네. 가깝겠죠. 제가 제일 먼저 입당하겠습니다. 그럼. 네. 입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입당 당 가입서를 쓰면 되지 않을까? 아, 인터넷 심사 같은 거 요즘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무나 당 막 받아줘요? 그럼 박근혜가 입당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네 지금 네. 아직 그 온라인 당 가입 그 시스템 안 돼 있는데 뭐 당비가 얼마부터죠? 최저 당비는 3,000원? 야, 좋은 거 근데 같다. 아니 10,000원을 권고하는 권고는 10,000원을 10,000원인데. 권고하고 그런 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대중정당 지향하는 네, 네, 데서 네. 더군다나 특히나 요즘 비정규직도 많고 그 청년들이나 기업자도 대학생들이 그 경제적 고충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 비유가 맞진 않지만 박리담에 이런 게 맞진 않지만 오히려 대중정당이 많은 당원들의 진성 당원제를 하는 게 아니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시고 아 그럼. 네. 맞아요. 아니 그 진짜 넓게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비를 정상적으로 내면서 당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그런 구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5일 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게 합당이라고 했단 말이야. 네. 합당이면은 뭔가 기존에 두 개의 정당이 뭔가 있다가 네. 두 당이 딱 만나가지고 상층 협상을 통해서 합당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무슨 수임 기구 양 당의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 의 수임 기구들이 통합 회의를 좀 한 몇 달간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을 발표를 하고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합당 이제 15일 날. 창당 대회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당원 가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5일 창당 이후에 이제 신고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의 정식 명칭이 민중당인 거죠? 네. 그럼 뭐 약칭도 없겠네요. 그냥 민중당. 그러겠네요. 예. 얼마 전에 투표했던데 추석 전에 진보당 당 이름. 당 이름을 공모를 하고 4개 이름으로 축소를 하고 또 2개 이름으로 축소를 하고 그래서 진보당과 민중당 야, 2개를 정합이 놓고 아주 치열했네. 치열했답니다 실제. 민중 진보당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네. 뭐 전 다 괜찮다고 봅니다. 절충주의.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굳이 세자로 한다면 저는 지향하는 이름은 통일당. 통일당. 진보 통일당. 아니, 약자를 허용하면 안 되겠더라고. 얘네들 어쨌든 이제 기존의 보수 수구 정당들도 그렇고 보수 언론들이 어쨌든 진보 정당을 공격하려고 어쨌든 빌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약자도 잘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대표단 올라온 거 보니까 그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도 있고 그 5분, 11분인데 한 분 중에 예전에 민주통일당 추진위원회 대표하시던 김은진 교수님도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당 외에 이제 또 민주통일당 하시던 분들도 같이 결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어쨌든 진보 진영을 좀 대표하는 당으로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해도 될까요?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대표라는 건 이제 잘해야 대표가 되는 거고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2014년에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될 때 마지막 딱 그 모여 있던
그 단위 세력들은 다 모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그 일단 새로 출범하는 민중당이 이제 어떤 활동들을 좀 펼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건 당직자가 아닌데 어떻게? 마치 관계자한테 물어보는 듯한. 전해들은 얘기를 있으면 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당원의 임무 이런 것들도 막 페이스북에 돌아다니고. 그래요? 예. 정해졌어 그게? 민중당 당원은 뭐 무엇을 위해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아니 그날 출범식 할 때 출범 선언문에 핵심적인 거는 저거 같은데 비정규직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하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 네. 뭐 이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게 차별 없는 거.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 노력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또 모든 종류의 하여튼 뭐 쭉 있던데 9가지인가 있던데. 아 그게 당 강령이에요? 강령은 아닌 것 같아요. 강령 이제 강령은 아니고. 지금은 약간 과도적 운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당이 통합을 한 거고 보니까 그 합의문 이런 걸 보면 내년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당직 선거를 해서 최고위원도 선출하고 당 운영과 관련한 세부 세칙들도 마련하고 강령 규약도 그러면서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령 규약이 이제 모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당원들이 해야 될 것들 이런 거는 아직은 이제 강령이 마련되진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여기 당이 기존의 야당들이겠죠. 기존의 정당들하고 좀 구별되는 게 딱 구별되는 게 뭘까요? 면면이죠. 면면. 얼굴들? 면면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박근혜 탄핵 촛불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던 2015년 민중총궐기 같은 경우를 현장에서 이끌어낸 기본 세력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지역이나 이런 데서 현장 실천, 현장 촛불 이런 것들을 좀 묵묵히 계속 책임지고 실천해 오는 이런 분들이 기본 모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의 특징도 있겠지만 면면의 특징이 제일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그 탄핵 촛불할 때 무대에 올라가고 이런 역할보다는 실제로 거기에서 뭐 모금하고 그 집 나르고 네. 이랬던 분들 중에 헌신했던 분들이 주로는 민중당 당원이 됐다. 네. 특히나 지역은 더 뚜렷하죠. 그게 네, 지역에서는. 네. 특징은 딱 드러나겠네요. 그것만 딱 봐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 그러면 아까 평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한반도 전쟁 위기나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게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통일 정책을 계승해서 남북 화해 이런 거에 좀 진전이 될 줄 알았는데 기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특화돼서 좀 뭔가 기대를 할 만한 정당이지 않을까. 당면 한반도 평화 문제나 그리고 반미, 반전 뭐 이런 투쟁을 이끌어가는 데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전공 집단 아닌가. 아 그날 딱 보니까 특징적인 게 청년 민중당, 청년 민중당이라는 이름으로 미 대사관 딱 앞으로 가는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청년 민중당이- 얼떨결에 저는 그 대호 따라갔습니다. 청년이니까. 아, 네. 아니, 반미로 고맙습니다. 이끌린 거 아니야 그냥? 미 대사관으로 가야지 행진은. 청년 민중당이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민중당 안에 청년 민중당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민중연합당이 노동자당, 농민당, 흑수저당, 엄마당이 있었는데 이 당적 체계를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승을. 그러면서 그 이전에 흑수저당이었는데 새 민중정당의 청년들까지 해서 청년민중당이라고 이름 괜찮더라고요. 근데 정의당도 이런 거를 시도하던데 요즘 그러니까 그 자체는 당은 아닌 거잖아요. 청년 민중당 그렇죠. 자체가 당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죠. 단체인데 청년위원회 같은 거 아닌가? 당 청년위원회보다는 제가 볼 땐 권한이나 운영에서 독립성은 좀 있는 것 같고 독립정당은 아니고 그 한 중간 정도 형태라고. 근데 어쨌든 그때 그 행진하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 하는 구호를 보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경호요, 그 용산 미군기지 한경호요 문제하고 그 세균전 실험한 거, 이런 탄저균? 거, 탄저균 실험한 거 이런 것도 뭐 규탄하고 트럼프의 막말 규탄. 네. 이런 지금 현재 지금 미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퍼포먼스 행진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 역시 청년이구만. 네. 그 당을 포괄하고 있는 민중당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좋았어요. 이거 15분짜리인가요? 네. 네. 신기하네요. 자, 그 기존의 어쨌든 집권 여당 자체가 특히나 이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야당이라고 하는 데서는 크게 뭐 이거와 기저적으로 별 변별력이 없어요 입장에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민중당이 좀 그런 부분에서 도드라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공격받을 수 있는데 또 저는 뭐 이 민중당이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조기 대선 끝나고 이렇게 통합까지 오는 데서 뭐 두 가지 계기가 제일 컸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마치면서 이제 국민들의 진보적 열망이나 갈망 이런 데에 대한 뭔가 확신, 기대를 가지고 좀 출범하지 않았나. 좀 더 부응해 나가자. 좀 촛불의 여론을 지금 현 집권 정부가 수렴을 못 하고 있는 게 한 몇 달 사이에 확연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전쟁 위기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한 축으로 또 내면에 깔린 걸 보면 미국의 패권, 미국의 수십 년간 이어오던 미국 중심 질서가 완전 눈에 띄게 지금 몰락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여지고 그러면 다른 정당보다 자주 통일의 길에서 뚜렷하게 자기 행보를 보였던 세력이 전 당연히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조봉암 선생님 진보당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대중 지편이 확 넓혀진 거잖아요. 보수 야당과의 보수 정당과의 차별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목한 시기에 평화 통일론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조봉암의 진보당이 대중 지편이 넓혀졌듯이 뭔가 그런 가능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가 가장 변별력이 있는 주제 같아요. 그죠? 다른 여러 가지 뭐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그쪽 분야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본은 진보적인 대중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부족점, 목마름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민중당이 그런 분들의 목소리들을 이제 모아내고 이어나가는 그런 역할들 하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의 이런 뭐 야당들, 뭐 자유한국당 이런 건 당도 아니고 저기 미친놈들 빼고 이 정상적인 당들을 보더라도 정의당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시는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바빠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엄청 않잖아요. 바쁘답니다. 네. 네. 뭐 때문에 바빠요? 뭐 언론에 별로 나오는 건 없는데. 국감해야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뭐 좀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느낌상 막 느낌으로 막 방송 막 하십니까? 이거 잡담이에요. 아 그래요? 뭐 좀 이렇게 정권 내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나. 네. 그럼 또 너무 까면 안 되잖아요. 네. 여당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기회주의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느낌이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특히나 좀 제대로 된 야당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특히나 그거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뭐 한반도 뭐 관련한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뭘 한 게 없단 말이지. 그죠?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주한 미군이든 뭐 미 대사든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목마름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대변한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하는 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민중당이 대중 속에서 역할을 하는 과제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그리고 이게 그 박근혜 탄핵 촛불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게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아까 보수가 질이 멸렬해진다 그랬는데 지금 보수 대통합 시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자한당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지지율이 엊그젠 18%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통합까지 되면 또 선거 때 되면 한 30%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크게 질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보수가 있을 거고 민주개혁 진영이 있을 거고 진보 진영이 있는 거고 이 세 틀로 가게 되는 거다. 가게 되는 거고. 근데 특이한 현상은 이 촛불 국민 주권 시대 촛불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이 오히려 공백 상태를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몇 년간 민주개혁 몇 진영으로 년간. 약간 빨려 들어가는 느낌? 아까 전에 방금 그 노란색 정당 얘기하셨는데 노란색이네요. 우리 그래서 노란색 좋아해. 오히려 저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 지지율 뭐 6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 자한당이 못하니까 반사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개혁 진영이 성에 안 차는 국민주권 시대에 또 이 반사 효과가 진보 진영에 없으려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해볼만하다 이 구도로 보면 네. 공백 상태고 민주당이 못하는 당장에 우리가 집권 정당으로 민중당이 당장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3분의 1을 딱 자리매김할 수 있는 데서는 기회와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뭐 1차적인 뭔가 시험대가 될 텐데 특히나 작년에 대구에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었단 말이죠. 그때 자유당이 독식하는 판에 들어가서 무소속 진보 후보가 그 20% 이상 받은 거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을 전면에 걸고. 그렇죠.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이번에는 당으로 만약에 출마를 한다, 민중당으로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56년 대선에서 그 조봉암 선생이 대구에서 이승만을 3배로 이겼어요. 부정선거 와중에도. 아니 근데 이게 전 대구의 특징 같아요. 중간을 모르는. 뭐 아니면 노다. 진보 아니면 수구. 그리고 해방 전후 시기에 날고 기던 혁명가들은 다 대구 출신들 아닙니까? 원래 대구는 진보의 도시였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지금 전라도만 호남 지역만 주로 보는데 정치인들이 여기서 뭐라도 더 의외의 변화 이 대한민국에선 대구에서 딱 한번 우리 권 대표님 안동? 저 영주. 출마하시는 건가요? 대구? 출마하시는 건가요? 네. 경상도 지역의 역사 전통을 복원하는 투쟁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의외로 그런 거점이 생긴 것 같고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민중들의 지향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민중당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잘 하리라 또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게 의의가 될까요? 민중당 창당의 의의? 네. 그래서 저는 창당 이후에 창당했다 이러고 또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창당 이후에 이제 독특한 정책적 행보 눈에 띄는 그래서 이제 밑바닥 민심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셨어요.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 아이디어? 트럼프 오잖아요. 11월 7일 11월 달에. 국회 네. 원내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민주당. 그렇다고 또 뭐 제가 뭐 체류탄을 이렇게 까자 그랬습니까? 체류탄을 제가 뭐 신발을 던지자 네, 그랬습니까? 의원직 상실인가요? 계란을 던지자 그랬습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침이라도 뱉자는 거죠. 네. 침을 뱉자. 지나갈 때 경범죄인데. 뭔가 이제 그 트럼프를 침이 안 단죄하는데 맞으면 됩니다. 그래요? 뱉은 거에 의의가 있는 거고 트럼프에 안 맞으면 법에는 안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땅바닥에 침 뱉으면 경범죄죠. 아니 저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국회의원이시고 그런, 농담입니다. 행위보다 넘어서 뭔가 내용적 측면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으면 저는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국회 보면 보통 얘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가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된다. 손을 잡고 안 나죠. 괜찮은데 이 악력을 기른 다음에 악수 얘기를 하잖아요. 악수 얘기요. 그래서 문재인하고 막 악수 실랭을 했다며. 맞아요. 근데 김종은 의원 보니까 선언이 좀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힘이 있을 지금부터 것 이거 같아요. 연습하는 거야. 노동자 출신 한국의 노동자 분이시니까. 출신 네. 국회의원입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늦춰. 트럼프에 비해서 비명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악수 필리버스터. 그거 괜찮네. 그거 괜찮네. 다음에 윤종호에 딱 하고 그다음 또 가. 아니 악수한 걸 안 났다는 걸 잡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아니 그거 없지 얘기하면 되죠. 않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지. 악수 세게 한 것도 죄냐? 네. 자, 외신에 나올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민중당이 새로 첫 선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진보 국회의원이 원래 그런 거 하라고 국민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외신 얘기하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번에 민중당이 영문 이름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신에 나오려면. 피플 파티 아니요? 그 피플스 파티가 국민의당이 이미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중당의 영문 이름이 MINJUNG 민중. 소리 나는 대로. 네, 그렇게 됐더라고. 좀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냥 뭐 더 피플스 파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뭐 그러니까 더 피플스 파티가 국민의당이 쓰고 있어. 지방선거까지 좀 기다리면 국민의당이 없어지지. 거의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만. 네. 하여튼 근데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저쪽으로는 가면 안 되는데
자한당이나. 아니 일단 딱 던진 거는 바른정당, 민주당이랑 뭐 합당 얘기가 우선 던져졌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논의가 되겠죠. 자 오늘 민중당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